충암고 1학년 2026년 설명회고요. 충암고 대입에 역전하는 마술의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충암고는 지금 약간 물이 올랐죠. 그 여러 가지 대입 실적이라든가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감을 완전히 잡아버렸어요, 지금 이제. 그래서 굉장히 기쁜 소식처럼 충암고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같이 드리려고 해요. 일단 오늘의 이 상황은요, 일단 제가 학교의 전반적인 활동들, 특징들, 그리고 대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충암고 영어 내신을 담당하시는 박진자 강사님께서 두 번째 타임에 오셔서 같이 내신에 대한 얘기를 한 10분, 15분 정도 나누실 예정입니다. 자, 자율활동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아침을 깨우는 충암고 모든 질문에 북샐러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암고는 학교에 그 특화된 프로그램들이 잘 안착이 되어져 있어요. 모든 고등학교가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딱 부러지게 있고 정확하게 패턴이 있는 프로그램이 없는 학교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충암고는 있다. 그래서 자율활동에서는 일단 독서인과 자기 주도적인 성장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북샐러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계속 1년 내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성고에는 몰입 독서, 뭐 아니면은 뭐 북모닝, 뭐 숭실고는 뭐 북모닝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우리 학교는 이제 북샐러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와 독서의 만남인데 우리가 생계부에는 사실은 도서 부분이 독서 역량이라는 그 역량 자체가 이제 조금 없어진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책은 상당히 중요하죠. 교과 세특이라든가 자율활동 모두가 다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남자애들이 일부러 안 시키면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북샐러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책을 디폴트로 무조건 읽게끔 시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과목에서 수업을 듣다가 통합과학을 듣거나 통합사회를 들을 때 관련 있는 독서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특이 들어가고 탐구보고서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기주도학습 얼리버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1시간 일찍 등원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청하는 건데 그러니까 영교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해서 다른 아이들보다 1시간 먼저 학교에 입시를 하는 거죠. 빡세죠. 근데 이거를 하게 되면은 이게 생기부의 내용이 좀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래서 얼리버드라고 해서 자기주도학습의 시작입니다. 신청 가능하고요. 그리고 충암고는 원래가 예전부터 학생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활발한 학교 중에 하나예요. 최상위권 학생들 중에 학생회 출신들도 많고 저희 재원생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굉장히 파워도 있고요. 특히 그 진가는 학교 행사에서 이제 축제를 하게 될 때 많이 보여지게 되기도 하고 생기부에도 기재가 아주 정확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교과목 심화 캠프가 있습니다. 뭐 수학 캠프, 과학 캠프, 이렇게 영어 캠프가 있는데 학업 역량을 그 캠프 과정에서 참여하고 결과물로 도출해내는 이런 자율 활동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가 나왔어요. 이제 북샐러드, 얼리버드 이런 단어들을 좀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동아리 활동인데요. 융합형 사고, 소통과 협력의 과정. 그러니까 융합적 사고라고 하는 용어는 고교학점제에 있어서 굉장히 화두가 될 만한 그런 용어예요. 지금 고교학점제는 1학년 때는 문이과 당연히 통합이고 공통과목만 듣게 됩니다. 2학년이 됐을 때 선택 과목들을 듣게 되는데 그러니까 1학년 과정에서는 이 융복합적인 사고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협력을 하는 과정들이 생기부에 고스란히 잘 녹아져 있어야 정상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한 우리 충암고는 명품 동아리 학술제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유명 동아리가 좀 몇 가지가 있게 되는데 충암고에서 가장 좋은 실적을 내는 대학 실적 이것에 꼬리를 쭉 물고 들어가 보면은 그 중간에 반드시 수리수리 마수리가 있어요. 그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동아리에 무조건 들어가야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고 소통과 협력의 융합적 사고고 그러니까 과학이랑 수학 융합 동아리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담당 선생님도 굉장히 적극적이시고 열정가시고 그간의 충암고의 모든 실적은 다 여기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세요. 다양하고 활발한 동아리 활동하고 있고요. 관심 분야에 관련해서 융합적 사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과학 동아리가 아니라 과학 수학 융합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융합적 사고라는 것을 그대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냥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주도가 돼서 주제를 잡아서 그 활동이 뭔지 구체적으로 수순을 밟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의 활동은 이제 축제 때 기량을 발휘한다 이런 얘기고, 또 마지막에 제가 빨간색으로 저희가 이렇게 기재를 해놨는데 지역사회와 연결된 배움의 실천 동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2년 됐나? 아무튼 공영형 사립학교로 우리 신청을 했어요, 충암고가. 그때가 이제 전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신청이 됐고 그 뒤에 됐어요. 이게 확정이 됐고, 그래서 이제 연간 지원금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영형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지원금을 국가에서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냐면 지역사회 공동체라는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고등학교의 생기부는 학교 내에서 자율활동을 하고 진로활동을 하고 동아리활동을 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조금 더 확장이 돼서 충암고에 해당이 되는 지역과 어떤 교류를 하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체험을 했느냐까지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예 학교 프로그램으로 박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 돼 있는 학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애가 스스로 이거를 동아리 단위에서 지들끼리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확정이 좀 돼 있다. 그래서 정말로 대입의 방정식을 얘네들이 알고 있구나, 지금 현재 우리 학교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진로활동은요, 다양한 탐색과 융합적 사고로 확장을 하는데 일단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제대로 하면은 기재는 고스란히 잘 반영이 되는 편이고, 근데 중요한 건 남학생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참여를 해요. 근데 거기서 끝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록도 안 해놓고, 그러니까 나중에 기재해서 내라 그러면은 기억이 잘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것도 참여, 저것도 참여, 뭐도 했고 했는데 나중에 기록해서 내라 그러면은 중요한 알맹이는 없고 좋은 말 대잔치? 약간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런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를 하게 될 때에는 교과목이랑 어떻게 연결을 시킬 건지에 대해서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묻지마 대잔치로다가 막 얘도 참여, 쟤도 참여해서 구술은 겁나게 많은데 꿰어지지 않은 채로 그냥 동동동 떠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과목에서 연결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호기심을 자아냈으면 그 질문에 대해서 독서랑 연결을 해야죠. 북샐러드를 통해서. 북샐러드. 자,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지역사회 공동체위원회의 활동을 무조건 연결을 시켜야지 돼요. 그래서 학교는 이미 준비가 돼 있다. 여러분이 밑바탕에 있는 기본적인 그림을 좀 그렸고 생기부를 어떻게 꾸릴지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신 상태라면 이거는 잘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충암고 이렇게 됐을 때 충암고 말고는 어디 썼어요? 고등학교 숭실 썼죠. 어디 썼어요? 명지충암 이렇게 썼구나. 보통 남학생들이 이제 고민을 하잖아요. 집이랑의 위치랑 이렇게 봤을 때. 근데 지금 언급을 했던 숭실이나 명지보다는 우리 충암고가 먼저 시작했어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그리고 안착이 이미 됐고 숭실보다도. 숭실 이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이런 지역사회 공동체라든가 북샐러드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검증이 이미 어느 정도 좀 됐다. 이게 충암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는 먼저 더 빠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과세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세특이죠. 해당 교과목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그 한 과목에 그렇게 딱 꽂혀 있는 게 아니라 융합적인 사고를 좀 해야 돼요. 수학을 하면서도 과학이랑 연루를 시킬 수 있는 방법, 영어를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국어랑 연루를 시킬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걸 좀 고민을 해보는 것이죠. 일단 수업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질문이에요. 질문. 제일 중요한 게 티가 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질문밖에 더 있어요. 왜냐하면 탐구보고서는 학기 말에 쓴단 말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그걸로다가 저 친구가 어떤 앤지를 선생님이 제대로 잘 보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굉장히 파급력 있는 게 뭐냐면은 수업이 끝날 때마다 작은 질문들을 하는 학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이가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그 교과목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내용들을 하고 선생님이 그걸 기억 못 하시면 네가 적어놔야 돼. 내가 이 교과목에서 이런 질문들을 던졌다라는 것들을 간단하게라도 한 문장이라도 써놓으시는 게 중요하죠. 독서와 심화 탐구를 연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기후, 인권, 경제 융합, 기타 등등 해서 미래 사회에 있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하고 연루를 시키고 이거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지역사회 공동체로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언급을 좀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 과세특을 제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한 뭐 진짜 오래된 얘기인 것 같아요. 5, 6년 전 뭐 이때만 해도 성적권이 좋은 애들 위주로만 관리를 하셨어요, 사실은. 그리고 점수가 좀 안 되면 야, 너는 내신이나 올려, 씨. 약간 이러고 느낌이 좀 있었죠. 그리고 전교권 아이들을 따로 또 이렇게 생기부를 따로 관리해 주시는 분위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좀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대학 입시가 또 바뀌기도 했고요. 학교도 이제 전반적으로 좀 약간 아이들도 의식 있게 올라오기도 해서 전반적으로는 다 활용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만나게 되면 엄마 나 지난번에 이거 활동했는데 선생님 이거 안 써줌. 저 미친 거 아님? 그 선생 욕을 막 할 수 있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새끼가 안 썼을 수 있어요. 사실은. 대체로. 일단은 학교에서는 이렇게 써서 내라고 뭔가 포맷을 줍니다. 리로스쿨에. 이거는요. 다른 학교 설명회 때도 지금 이 페이지가 있긴 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페이지에 이 내용 고스란히 뭐냐면 이게 충암 거예요. 그래서 탐구보고서를 써라. 수행평가했던 뭐 내용에 대해서 어떤 기재를 해라. 리로스쿨을 해라. 그러면은 학교에서는 이제 남학생들이니까 알아서 할 거라는 기대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주제를 쓰고 그 주제를 왜 선택했는지에 대한 동기부여를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가 그 주제를 선택했던 동기부여에 대해서 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해서 프로블럼 써라. 이렇게 써요? 그럼 써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쓰고 나만의 탐구 방법이 있다면 그 나만의 탐구 방법에 대해서 특화된 것들을 써라. 그리고 결론과 토의 내용을 쓰고 결론 및 제언을 쓰고 마지막에 참고 문헌은 책이죠. 책. 관련된 논문을 읽을 수도 있고 책을 읽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 기사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써라. 이렇게 해서 써서 내라고 했는데 우리 집 그 아이가 뭐 이걸 빼먹었던가 아니면 나만의 탐구 방법이 뭣도 없고 그냥 뭐 아이들하고 재밌게 뭐 연병하고 이렇게 썼다던가 이러면은 그걸 나중에 고쳐줄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쓰라 그럴 때 제대로 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말로 저런 걸 제대로 안 써서 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학교에서 야 이거 빠졌잖아. 다시 이걸 채워갖고 와. 이런 분위기의 학교도 있어요. 충암은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써서 내라고 할 때 똑소리 나게 써서 내면 됩니다. 근데 애가 똑소리 나요? 누가 뭐 남자애가 이렇게 똑소리 나는 애가 어딨어요 사실. 근데 요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 하시진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수업 태도가 너무 중요하고요. 막 영어 시간인데 수학 문제 풀고 자빠졌고 이러면 누가 좋아해요. 그리고 질문은 안 하고 막 장난하고 막 자고 있고 그러면 누가 좋아해요. 엄마도 속 터지는데 남이 보면 어떻겠어요, 걔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 아이들이 좀 단도리를 하고 좀 성실하고 인사 잘하고 이렇게 하면은 좋고요. 수행평가, 목차, 세특 작성할 때 여기에 맞춰서 제대로 쓰면 되는데 이거 혼자 쓰라 그러면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렇게 잘 쓴 자기평가서를 제출을 했으면 이제 나중에 우리 아이의 생기부에 과목별 세특에서 이상적으로 쓰여져 있을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학년 때 통합과학이라는 수업을 듣잖아요. 그럼 통합과학 수업에서 세특이 딱 이렇게 써져 있을 텐데 아까 우리 아들이 통합과학에서 이렇게 써서 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내용이 생기부에는 이렇게 글들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썼나 보겠습니다. 통합과학에서 1학년 때 신소재 개발과 이용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그걸 수업도 듣고 시험도 보고 하는 단원이겠죠? 이걸 학습 후에 관련된 책이라는 반도체 제국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현대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의 물리적 원리에 깊은 흥미를 느껴서 탐구를 시작함. 잘 썼다. 왜냐하면 주제, 동기,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지를 했어요. 그럼 이제 이론적 배경과 탐구 방법이 나올 차례잖아요. 자, 그래서 이론적 배경 및 탐구 방법, 보고서의 이론적 배경을 작성할 때 독서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규소 원자의 체외곽 전자구조와 에너지 준위에 따른 전도성 제어 원리를 심화조사함. 이론적 배경이 나왔습니다. 탐구 방법은
불순물 도핑 농도에 따른 전기 저항의 변화를 탐구 문제로 설정하고 나만의 탐구 방법. 얘가 이걸 잡아낸 거죠. 지가 했겠어요? 자, 그런데 결과 및 토의, 표와 그래프를 활용하여 분석 결과를 논리적으로 제시함. 5차원위를 분석하여 탐구의 객관성을 높이려고 노력함. 학생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 및 제언에서 반도체 소자의 소형화에 따른 물리적 한계를 지적하고 아까 이 책에서 읽었던 내용인데 차세대 나노 소재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함. 저 책에서 이제 나노 소재에 대한 언급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반도체만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구나. 한계성이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 부분에 대한 물꼬를 터졌어요. 열린 결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2학년에 선택된 과목이 뭔지가 약간 보여지는 복선. 끼깔 나네. 연결이 쫙쫙쫙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이렇게 만들어지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참여하고 제출했다. 이게 장땡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이런 게 와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런 거 다 만들어서 우리 나중에 뭐 하자는 건지를 한번 시계를 아주 빠르게 돌려가지고 3학년 1학기가 끝났다고 전제를 해볼게요. 그 시간이 오긴 올 거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그럼 3학년 1학기가 끝나면 내신도 다 끝났고요. 서류도 다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생기부가 마감이 됐고 이제 9월 달에 원서를 쓰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서 쓸 때 학생부 종합전형을 당연히 고려를 하실 수밖에 없고 그래야만 하는데 그러면 내 새끼의 생기부와 이 내신과 이런 전반적인 거 갖고 나중에 면접을 보잖아요. 면접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얘기를 뉴스에서 들으셨을 거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아이의 생기부와 이런 전반에 거쳐서 평가를 하는 입사관은 도대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지? 그게 마지막 우리의 목표겠죠? 자, 그 양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탑5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학업의 역량이겠죠. 내신. 생기부가 좋고 화려하면 뭐예요? 내신이 만약에 3, 4 찍어버리면 아웃이죠. 생기부를 보지도 않을걸요? 두 번째는 지적인 성숙도입니다. 아까 앞서서 이상적인 세특의 내용 중에 첫 번째는 무조건 질문으로 시작했어요. 호기심, 탐구심, 질문으로 시작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거는 통합과학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동아리 활동에도 있을 것이고 진로 활동, 자율 활동에도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검증을 생기부를 통해서 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찐이냐? 진정성 있는 실제 호기심을 갖고 탐구를 한 건지 그냥 짜맞추기식인지는 너무나 보여요. 너무나 보입니다. 1학년에 한 과목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1학년, 2학년의 선택 과목, 3학년 1학기의 선택 과목들이 다 아우러져 있기 때문에 안 보일래야 안 보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 내용은 1학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2, 3학년 선택 과목이 있다 보니까 열린 결말로 맞춰진 1학년의 탐구 보고서가 2학년 선택 과목으로 자연스럽게 잘 연결이 됐는지 여부도 확인하게 돼서 심화 성장 과정을 보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학생이죠.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중학교 졸업한 지도 얼마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결과와 뭔가의 깨달음을 얻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연구생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패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 과정이 고스란히 생기부에 있는지를 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5가지 핵심 요소가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것으로 면접관이 우리 아들하고 맞짱 딱 떠갖고 이거죠. 맞짱은 아니지만 야 찐이야? 야 짝퉁이야? 진위 여부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려낼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들 있어요. 그래서 지난 우리 주말에 따끈따끈한 입시 뉴스가 있었는데 서울대, 서강대, 뭐 시립대 이런 연대 이런 학교들이요 면접의 퍼센테이지를 30% 기존에 있던 퍼센테이지를 50으로 늘려버렸습니다. 50%, 40%로 면접을 비중을 높였어요. 얼마든지 가려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이 이런 모든 활동과 책을 읽었던 게 진짜라고 한다면 그 몇십 장에 달하는 생기부의 모든 내용은 나의 일생이고 나의 스토리니까 나의 서사를 당연히 꿰뚫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면접관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궁극으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평가받게 될 건데요. 너무나 막 멀리 가기보다는 다시 시계를 조금만 더 앞당겨서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1 때는요. 고1에 어울리는 생기부를 만들어야만 해요. 고1에 어울리는 생기부는 전공이나 학과 적합성이라는 뽕을 좀 빼야 됩니다. 아직 아무것도 만들어진 게 없고 정해진 게 없는데 거기다가 왜 의대 얘기를 쓰고 앉았고 생명공학 얘기를 왜 씁니까? 영어는 영어 역량 얘기하면 되고요. 수학은 수학 역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는
무리한 전공, 고정되게 활동하지 마시고요. 전반적인 호기심으로 출발하는 게 맞죠. 독서가 버무려져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2학년 때는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교차 과목들과 연루를 해서 탐구 심화가 이루어지면 되고요.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가 진짜 중요해요. 근데 우리 형님들을 보시면, 선배들을 보면 3학년 1학기 때 그렇게 생기부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없는데 이유는 왜 그럴까요? 내신도 안 좋은데 무슨 생기부야? 이제 이런 심리가 발동을 해요. 모의고사도 안 나오고 내신도 안 나오는데 뭔 생기부 내가 뭘 약간 이렇게 되고 전반적 분위기가 그쪽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뭔가 멘탈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버티기 작전처럼 약간 이렇게 갈 확률이 높아서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시작했던 1학년의 생기부는 2학년 선택 과목을 통해서 좀 더 딥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3학년에 진로 선택도 생기고 하면 당연히 더 딥해야죠. 왜냐하면 학과 선택을 하기 직전의 상황인데 그럼 이때는 조금 더 날카롭고 예리하게 섹시하게 딱 잡아줄 필요가 있는데 멘탈이 나가버려. 그러면 이제 골 때려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시기다 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요 수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걸 다 어떻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아들이 저런 거 잘 챙길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저거 잘 참여할 수 있을까? 안 해봤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충암이라는 배에 승선을 하셨죠. 좋은 배를 타셨어요. 사실 모든 고등학교에 이런 얘기들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게 답답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방금 앞에도 명지고 설명회를 했고 뭐 전날 그 전날에도 다른 학교 설명회를 했는데 더 기분 좋게 했던 설명회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뭐 사실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는 훨씬 더 할 말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고착화된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기 때문인 거죠. 충암이라는 좋은 배에 승선을 하셨고요.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면 되는데 이렇게 뷔페를 가도 내 새끼가 진짜 갈비찜 같은 거 먹고 킹크랩 같은 거 먹어야 되는데 황당하게 저쪽 가갖고 잡채나 먹었어 갖고 막 이러면 황당하잖아요. 막 모닝빵이나 먹고 앉았고 이러면 장난 아니야 지금? 12만 원짜리 뷔페 와서 네가 지금 그걸 왜 먹고 앉았냐 이런 느낌인데 아이는 자기 입맛대로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영양가가 높고 객단가가 높은 것들을 아이들한테 이렇게 선별해 줘야 되고 얘 성향과 취지에 맞는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학부모님이 하시기가 어렵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저희가 어제 오늘 해온 것은 아니고요. 사실 지금 다 군대 갔다 와서 취업한 애들부터 해왔던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생기부를 관리하고 이런 모든 내용들은 SMP라고 하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스페셜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이고요. SMP는 두 가지 종류예요. 공부에 관련된, 학업에 관련된 공부를 잘하게 만들 수 있는 SMP가 있고 지금 이 부분은 생기부에 관련된 SMP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너무 오래됐죠. 입학사정관 제도 때부터 진행을 했었으니까. 자, 일단은 4가지 단계의 학생부 저희가 도와드리는 단계가 있습니다. 일단 재원생이면 누구나 슬랙이라고 하는 앱을 까시고 요걸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 접수를 해주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저 김충암 군입니다. 안녕하세요, 피터쌤. 이렇게 해서 일단 터요. 피터는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존하는 실존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인사를 나누고 첫 번째 예를 들어 주제 탐구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주제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 주제를 선정하는 것부터 같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를 선정했으면 이제 책으로 엮어야죠. 북샐러드에서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동동표는 남의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교과세 특하고 연루가 돼 있고 탐구 보고서 주제하고 관련이 있는 반도체 제국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추천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탐구 보고서를 쓰게 될 때 토론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코칭해주고 첨삭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자기평가서 쓰게 될 때 핵심 요약과 성장 과정의 기록을 같이 코칭해줘서 뭐가 빠졌으면 넣으라 그러고 이 부분은 자율활동에 있으니까 여기 글자 수 아까우니까 이걸 빼라 그러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손을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출을 뿅 하면 돼요. 이렇게 선배들이 다 해왔어요. 그래서 좀 뭐랄까요? 이렇게 귀찮을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을 하게 되면은 가능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컨설팅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 장점은 뭐냐면 일단은 무료예요. 재원생에 한해서. 그래서 퇴원을 하는 경우 혹은 잠깐 휴원을 하는 경우 이걸 하겠다 돈을 뭐 지불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진 않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앱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니까 뭐 한 달에 한 번씩 꼭 대치동에 어딜 가야 되고 그런 식의 이상한 방법이 아니라 이거는 한 과목에 국한된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자율활동도 질문할 게 생기는 거고 진로활동도 생기는 거고 과목마다 수행평가라든가 탐구보고서의 일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는 질문을 해야 되는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제한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에 혹은 학교에서 혹은 밤에 언제든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뭐다? 개꿀이다 진짜. 안 할 이유가 1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해결이 되셨죠? 이걸 하시면 되니까. 자, 이제 숫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충암고등학교 입학해서 4월 마지막 정도에 우리가 5월 첫째 연도에 내신을 봅니다. 그럼 등급을 우리 아들이 도대체 몇 등급 정도를 받아줄 것인가? 이게 관건이잖아요. 다 4가지 케이스의 학생들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3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1학년 1학기, 2학기까지 다 마쳤더니만 다 1등급 받고 2가 2개 떴어요. 그러면 뭐 나이스 막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전 교과목의 등급이 1.171 떴다. 최상위권입니다. 중함에서. 그리고 국영수만 따졌을 때도 1.17이에요. 되게 잘했죠. 얘는 혼자서 저 영광을 얻을 게 아니라 분명히 엄마가 중학교 때 관리 지대로 한 거 맞을 겁니다. 그러지 않고선 저럴 수는 없어요. 자, 저희는 나름대로 잘 할 거고, 두 번째 케이스는 우리 아들이 국영수가 2가 떴네, 다. 1, 2학기 합쳐갖고 다 2 떴고, 1도 몇 개 있긴 한데 그게 주요 국영수는 아니고 통과 쪽에서 하나씩 와리와리 쳤어요. 그래갖고 전 교과목이 1.59가 떴네요. 근데 국영수로 따지면 약간 떨어지는 거예요. 2.0으로. 왜냐면 국영수는 다 2등급이었으니까. 그러면 얘는 약간 성향이 보이는데요. 일단 중학교 때 국영수가 그렇게 빡세게 선행이 들어갔거나 제대로 된 공부를 하지는 못한 상태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가 애가 좀 성실한가 봐요. 탐구 과목이라는 건 범위도 좀 한정이 돼 있고 그렇게 막 어려운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성실하게 시험 범위를 잘 보고 연습하고 해서 점수가 좋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그런 친구들 있었잖아요. 한국사만 잘 봐. 기가만 잘 봐. 기가 100점인데 막 국어는 막 50점 때리고 이런 친구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그런 느낌이에요. 자, 세 번째 친구는요. 국영수에서 그래도 하나씩은 1이 떴어요. 얘보다는 어떤 차이인 건지 아시겠죠? 그리고 탐구에서 1, 2를 와리가리 칩니다. 합쳐보니까 얘보다 조금 떨어져요. 1.65등급. 그런데 국영수로 따졌더니만 1.67입니다. 그쵸? 그러면 성향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가 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성향은 얘는 모의고사 성적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국영수 모의고사 점수가 좀 좋겠죠? 그러면 얘가 나중에 최저를 맞출 확률이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고 일희일비하는 거는 안 된다. 데이터를 볼 때 그 행간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지 아이의 전략을 같이 짜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우리가 저렇게 막 등급을 얘기를 하게 될 때 1.65 이게 뭐야? 느낌이 안 와요. 이게 칼라 TV가 아니라 약간 흑백처럼 느껴져요, 저도. 1.65면 과거 9등급 제도에서는 완전히 상위권이었는데 저 정도면은 뭐 진짜로 예일여고 같은 때는 1.59면은 그냥 서울대도 갑니다. 근데 이게 과연 뭐지? 2등급, 5등급 제도에서 기준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5등급 제도는 작년에 처음 실행이 됐기 때문에 입시 결과가 나온 게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5등급에 대해서 매몰돼서 그거를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되고 9등급으로 자꾸 환산을 하셔야죠. 그래서 9등급일 때 우리 애가 몇 등급이야? 그러면 이제 그거는 입결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을 기준을 자꾸 잡으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9등급 제도라고 봤을 때 3.24등급을 맞은 아이가 있다. 그럼 얘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3.24예요. 그럼 서울시 소재대학의 마지막 대학을 지원은 가능해요. 붙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걸 넘어간다 그러면은 인가경이에요. 인천대, 가천대, 경기대. 수도권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것도 되게 후하게 준 거예요. 앞에 3 뜨면 인서울 못 갑니다. 사실은 거의 다. 근데 요 정도 선이라고 봤을 때 약간 선을 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5등급제로 이거를 환산을 해보니까 딱 2예요. 2. 그러니까 2.167이라는 등급을 받은 아이는 어느 과목에선가 3이 떴다는 소리죠. 그러면 걔는 인가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지금으로는 이렇게까지밖에 환산이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 학생들도 지금 오셨지만은 충암에서 뭐가 됐던 간에 3이 뜬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구나. 나는 무조건 1 아니면 2로 그냥 딱 마무리를 쳐야 되겠구나. 요거를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충암에서도 1, 2를 사수하는 학생이 있습니다만 최상위권도 있을 거 아니에요. 1등급, 1.167등급, 1.333등급 이런 아이들이 있겠죠. 그럼 이런 아이들은 어떤가요? 완전히 최상위권인 거예요. 얘네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죠. 이런 아이들은. 그래서 1.33등급 안쪽으로 들어왔다 그러는 거는 완전히 최상위권이고 2.0이라는 수준에서 여기서 사지를 넘지 마라. 이쪽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숫자에 대한 인지를 좀 하셨고요. 근데 여기 계시는 이제 우리 모두가 결국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3등급이 뜨면은 빨간불이니까 절대 안 돼. 2등급 안쪽으로 다 올라와야 돼. 이걸 보셔야 되겠고, 그러려고 학원 보내고 돈도 내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두 번째는 수능 최저예요, 수능 최저. 근데 갑자기 왜 수능 최저 이렇게 하시겠지만 충암고 학생들은요 수능 최저를 잘 못 맞춰요. 모든 고등학교의 상황이 다 똑같지 않아요. 근데 내신에 우리가 집중하고 내신에 몰입하고 생기부 활동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수능 최저에 관심이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당연해요. 자연스럽고. 그런데 그래도 되냐면 그래도 되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왜냐하면 뽑아주질 않아요. 어느 대학에서도 가고 싶은 대학에서. 아니 앞에서 요렇게 맞았어요? 이거 맞기 쉬울까요? 안 쉽잖아요. 몇 명 했을 것 같으세요? 충암에서. 충암에서 몇 명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9등급 제도에는 4% 안에 들어야 1등급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10% 안에만 들어도 1등급이잖아요. 그럼 우리 충암고 정원이 몇 명이에요? 1학년이? 1학년 정원이 지금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327명? 이렇게 됩니다. 그럼 10%라고 하면 32명이네요. 아, 그러면은 깔끔하게 1.0등급으로 마무리를 한 애가 전교에 32명 정도는 있겠지가 우리가 일반적인 계산법이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몇 명 있을 것 같으세요? 10명이 안 돼요. 그건 충암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그래요. 1.0인 애는 전교에 5명에서 7명 정도? 다 그래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과목이라는 게 상대평가인데 어느 과목은 얘가 잘하고 어느 과목은 제가 잘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1학년이니까 지금 7명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2학년이 되면은 선택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은 전교 325명이 같이 선택하는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10% 안에 들어가기는 조금 더 어렵겠죠. 그러면 당연히 2가 뜰 거예요. 3이 뜰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등급이 이렇게 아주 예쁘고 깔끔하게 무슨 1.0으로 끝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거는 불가능한 걸로 나와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1.167, 1.333 1학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학년 때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닌데 이렇게 찍어놓고 최저를 못 맞췄다? 와 씨. 약간 지방에서 왔냐?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어디 막 무슨 산골짜기에서 지금 공부하다 왔어? 물정 너무 모르고 있네 지금. 이런 느낌이고 조금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빡세게 말씀드리자면 엄마 아빠가 너무 신경 안 쓰신다.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뭘 어떻게 만드냐? 그거는 차차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엄마 아빠의 몫입니다. 세 번째 이제 면접인데 면접을 제대로 잘 보기 위해서 1학년다운 생기부를 만들면 되는데 질문과 독서로 버무리자. 질문으로 시작하고 독서로 버무리는 진로와 학과에 대한 강박을 버리고 1학년의 생기부를 만드는 게 지금 1학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우선순위라고 좀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내신에서는 3을 나오면 안 된다는 거, 나오면 지워야 된다는 거,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1학년 내내 동안 우리는 좀 학부모님이 관리하셔야 된다는 거, 특히 2학기 때. 1학기 때는 딱히 하실 게 없을 텐데 그 면접을 위해서 1학년에 어울리는 생기부를 만들면 된다. 이렇게 좀 요약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이 아이가 다 똑같은 아이가 아니다 보니까 성적권이 다 다채롭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민도 당연히 다채로워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환경적 동물이다 보니까 충암이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서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생각해서 쟤보단 내가 낫지, 나보단 얘가 더 하나? 뭐 이런 얘기를 하실 텐데
그렇지가 않죠. 입시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경쟁자가 누군지에 대한 인지가 필요합니다. 충암에서 1.0이나 1.167을 찍었다. 최상위권 맞아요. 1.33까지 찍었다. 최상위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우리 아들이 딱 저렇다고 너무 좋겠죠. 와, 이렇게만 되면 진짜 와, 하늘 날아갈 것 같다. 진짜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이렇게 됐을 때 경쟁자는 충암의 나머지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중학교 때 같이 공부 뭐 이렇게 같이 학원도 보내고 모든 수업도 시켰던 그 집 아들내미들 이렇게 뭐 하나고 간 애도 있을 거고 전주로 간 애도 있을 것이고 뭐 어디 간 애가 있을 거예요. 영재고 간 애도 있을 거고 걔네들하고 맞짱 3년 뒤에 한 번 더 뜨는 겁니다. 우리 아들은 전략적으로 충암을 갔지만 그 새끼들 3년 뒤에 보자 씨 이래갖고 한 번 더 뜨는 건데 걔네들하고 뭘로 맞짱 뜨죠? 수능 최저로 한 번 맞짱 뜹니다. 근데 예를 들어 영재고 간 애들은 좀 예외라고 할게요. 걔네는 수능을 잘 보는 애들은 아니니까. 근데 뭐 자사고를 갔어요. 그리고 지역구를 약간 탈환을 해갖고 어디를 갔어요. 중앙고를 갔고 뭐 강서고를 갔고 갔어. 그럼 걔네 수능 잘 보거든요. 그럼 수능 최저에서 요 정도 되면은 삼합을 가져오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스카이를 갈 거니까. 그 삼합이 뭔지 아시죠? 모의고사에서 국영수 중에 보통 2과목 그리고 탐구에서 1과목 선택해서 삼합을 맞춰오라고 하는데 이걸 놓쳤네? 그럼 골 때려지는 상황인 거고 근데 맞췄네?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에요. 기본이지. 이 정도 내신이면 이 정도는. 그리고 생기부는 어떤가요? 생기부를 충암 안에서 서열을 가르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앙고 생기부하고도 맞짱을 뜨는 거고 선정 과중반 그 놈하고도 맞짱을 뜨는 거예요. 그 생기부하고도.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생기부랑 맞짱 떴을 때 과연 충암고등학교의 생기부가 이게 경쟁력이 있는가? 왜냐면 다른 우리 나머지 충암 애들 그 동아리 못 들어간 애들하고 경쟁하는 건 아니니까 그럼 좀 남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갖췄어요. 이걸 다.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삼합을 딱 갖췄네? 그러면 경희대, 중앙대, 서강대를 안정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럼 그걸 하나 딱 안정지원하고 이거 무조건 붙는 거야. 위로 던져 스카이 이렇게 해서 6장을 쓰는 거죠. 와 그럼 너무 좋겠다. 도파민 팡팡 터지네요 지금 얘기하면서도.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1.3 밑으로 떨어졌어요. 1.5 정도에서 1.88. 자, 2가 나오진 않았어요. 앞자리가. 자, 이런 학생은 가장 경쟁적으로 치열한데 일반계 아이들도 있겠지만은 특목고 아이들도 약간 섞여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무조건 수능 최저 맞춰야죠. 그래서 3만 맞추면 좋지만 2합 5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서 경희대 정도 수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기부는요. 이럴 때 이제 더 이상 뭐 과중이라든가 뭐 이런 아이들랑 맞짱 뜬다기보다는 그냥 보통 일반적인 경우랑 맞짱을 뜨는 경우가 많은데 기준을 잡을 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암고에서 나랑 비슷한 내신 등급을 받은 형아가 있었을 거야. 졸업생 중에. 근데 그 형이 수리수리 마수리 들어가서 뭐 활동하고 지역사회 공동체하고 이렇게 해갖고 경희대에 무슨 학과에 합격했대. 요게 내가 갈 길이야. 그쵸? 다른 학교에서 내신 등급이 뭐고 이게 내가 갈 길이 아니잖아요. 그 길이 다르다고요. 학종은 붙어도 왜 붙었는지 모르고 떨어져도 왜 떨어졌는지를 모르는 게 학종이에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사람 환장한다고요. 근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뭡니까? 우리 학교 선배가 갔던 그 길 그리고 그 학교에서의 내 내신 이게 확실한 길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열려 있잖아요 지금 충암이.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요 아이들은 그거를 꿰뚫었다 그러면은 국민대 숭실대 정도를 바텀으로 딱 찍고 위로 던지면 됩니다. 그러면 뭐 위에 있는 경희대도 쓸 수 있는 거고요. 성균관대 정도도 지원해 볼 수 있겠죠. 최저를 어떻게 맞추는지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자, 그러나 1.8에서 2.167까지의 구간은 가장 인원수가 많고 이 친구들이 뭐 사실은 퍼센테이지적으로는 허리죠, 허리.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인데 얘네들의 우선순위는 일단 무조건 내신이 가장 중요하겠죠. 3이 떴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걸 지우는 작업들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수능 최저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점수가 잘 안 나오기 시작하면 멘탈 관리가 잘 안 돼요. 엄마 아빠부터가 잘 안 돼요. 안 되나 보다 저 새끼는. 그냥 돈 쓰지 말고 그냥 뭐 어떻게 하자 뭐 약간 이렇게 책임 묻질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렇게 포기도 잘 안 됩니다. 3만에 올라갈 때까지. 그래서 얘네들을 딱히 모의고사가 안 나와도 뭐라고 안 하시고 관리도 잘 안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너무나 비전략적이에요. 아들이 내신이 약간 절을 수도 있어요. 1일 1비가 아니라 1학기 때보다 2학기 때 올리면 되는 거고
활동도 나름대로 잘 갖춰서 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 아들한테 수능 최저라고 하는 칼자루를 우리 엄마가 가늘게 해갖고 얘는 착 쥐어줬다. 그럼 얘는 논술로도 가요. 카드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아들아 괜찮아. 2학기 때 조금 더 올리면 돼. 전부를 못 올리니까 요 과목만 좀 올리자. 그리고 10월 모고에서 수능 최저 맞을 수 있게끔 너가 된다 그러면 길은 더 있어. 걱정하지 마. 엄마가 입시 전문가는 아닌데 너보다는 2발짝 더 가서 공부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배포가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사실은 인가경 위쪽으로 좀 던져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니다. 난리 났어. 막 3, 3, 3, 3, 3 막 이래. 그럼 이제 이 친구는 공부를 사실상 중학교 과정에서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 제가 이런 말 드리면은 우리 애는 저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러길 바랍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이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애는 뭐 그래도 국어학원도 보냈고 수학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해왔고 뭐 영어학원도 나름대로 과외도 시켰다. 우리 애는 여기는 해당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찐 공부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학원도 학교도 안 가는 어느 요일이 있어요. 요즘에 그런 요일이 좀 있으시죠? 그런 요일에 우리 아들의 순공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순공 시간. 순공. 여기저기서 지금 풋풋풋 한숨 막 이런 거 나오는데 순공은 학원 숙제는 뺍니다. 학원 숙제는 순공이 아닙니다. 순공을 해본 적이 없는 애들이 너무 많죠. 숙제를 하죠. 숙제를. 그렇죠? 그리고 문제를 풀죠. 문제를 뭐하러 푸는지 모르겠어요? 오답 정리도 안 하는데? 그게 무슨 무지성 문제 풀기 계속 풀어. 채점에 OX, OX. 두 번째. 문제를 풀어. OX, OX? 아니 왜 풀어 그럴 거면 종이 아깝게 틀린 거가 내가 뭐 왜 틀렸냐 이거 도대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다. 선택지 2개 중에 헷갈리는 2개가 있었는데 헷갈리다 끝나버렸네? 그럼 왜 안 되는 거야? 답정 너야?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나 죽어도 3번인데 왜 니네 맘대로 2번이라고 하는 거임? 나 끝까지 물어뜯겠다. 이런 게 필요해서 출제 의도와 선택지를 만드는 기술이라는 게 여기 이런 게 들어가는 거구나. 이걸 꿰뚫어야지 그 다음번에 안 당하고 안 당할 텐데 그냥 괜찮아요. 틀린 건 또 틀리면 되고 맞은 거는 뭐 찍어서 맞은 건 운이 좋고 엄마 실수했어. 이런 식으로 자꾸 퉁치고 넘어가다 보니까 성적이 당연히 안 오르겠죠. 근데 대체로 다 그러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나만의 영어 단어장 같은 거는 뭐 죽어도 없죠. 죽어도 없죠. 시중 단어장도 외우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나만의 영어 단어장이야? 특히 남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다 잘 해내는 거는 어렵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지만 이 중에 뭐 하나라도 없다 그러는 거는 거의 다 공부를 안 해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글쓰기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S&P의 학습 그 멘토링이 같이 들어가요. 근데 이걸 하려면 바로 시작할 수가 없고 성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고사 성적이 나온 직후에 6월 달부터 저희가 작업이 들어갑니다. 신청을 받아서 아이들하고 1대1로 대면을 2-3번 정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게 돼서 과제 내주고 올리라 그러고 내주고 올리라 그러고 피드백 주고받고 하면서 잡아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슬랙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이들이 그걸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집요하게 달라붙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약간 찐이어야지 하는 거지 하는 척 해갖고는 유지가 안 돼요. 중간에 중도 이탈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이가 이거를 의지가 있게 참여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해서 소수들이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진행을 한 아이들은 되게 성과가 좋아서 저도 좀 약간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1학기 때와 2학기 때 성적 추이가 많이 다르고요. 10점 이상씩 오른 아이들도 있고 또 아이가 탄력받아갖고 재미가 붙여진 거예요. 나 이제 고등학교 와서 막 삼뜨고 이러니까 안 되나 보다 했는데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몇 개 과목이. 그리고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방법들을 좀 알아내니까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사실은 2학기 상황도 많이 달라지기도 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면접의 비중이 높아졌다라는 지난 주말에 뉴스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기부 진위 여부와 AI로 매끈매끈해진 생기부를 가려내겠다. 이런 의지가 돋보이게 되고요. 생기부에 있었던 전반의 모든 서사를 아이가 꿰뚫고
진위 여부를 확정해 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울대 50%, 연대 40, 고대 시립대 외대가 50%로 비중을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것까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거에 대한 또 하나의 어떤 얘기로 넘어갈게요. 저렇게 면접만 증가한 게 아니라 중앙대학교하고 경희대학교에서 신설 전형들을 설계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2025년 고교학점제에 대비를 해서 진행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과거에 중앙대학교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문이 2개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들이 종합전형의 이름 같은 걸 자꾸 어렵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CAU 융합형 인재라는 이름의 문이 하나 열려 있고, CAU 탐구형 인재라는 문이 이렇게 열려 있는 학종은 이 2가지예요. 근데 이 문을 보니까 같은 학교 같은 학과라도 문이 2개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일로 들어와라, 너네 학교니 너는 이쪽으로 들어오렴, 이렇게 되는데, 융합형 탐구형이라는 이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융합형은 그냥 일반계 애들 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학업 역량이 50%를 봅니다. 내신을 많이 본다는 소리죠. 그리고 진로 역량은 30%를 봅니다. 그래서 일반계 아이들을 이쪽 문 열고 들어오라는 거고, 중앙대 정도 되면은 9등급에서 1.6에서 1.7등급 정도 돼야지 붙는 전형이었어요. 그래서 너 서류가 내신이 좋고 이렇게 되면 너 합격시켜줄게. 자, 그런데 얘는 탐구형이니까 이름이 학업 역량은 50이 아니라 40을 봐요. 그리고 진로 역량을 50이나 봅니다. 그러니까 누구 보고 들어오라는 거냐면, 너 내신이 조금 안 좋구나. 근데 너 진로 역량이 빵빵, 서류 빵빵 쓰? 너 들어와. 너 과학고지? 너 과중반이지? 이런 애들 들어오라고 열어놓은 전형이었고, 과중반의 경우 2.3등급, 과학고 다니는 학생의 경우 3, 4등급 정도의 아이들은 오케이, 이 정도면 들어와도 돼, 이렇게 문을 닫아주는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서 수능 최저 조건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신하고 서류만 잘 갖추면 오케이 이거였는데, 신설 전형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쪽의 전형이 사라진 건 아니고 퍼센테이지가 확 줄고 이쪽의 전형이 더 생긴 상황입니다. 성장형 인재라는 전형의 이름이고요. 일단은 서류로 100%의 아이들을 다 뽑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5배수를 뽑습니다. 다 들어와. 보통은 3배수나 4배수거든요. 근데 5배수나 뽑아요. 자, 뭐야, 어쩌려고 저러는 거야? 저렇게 5배수를 뽑아놓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봤더니 2차에 면접으로 30%의 퍼센테이지로 갈라내고, 일단 1차 성적을 70%로 확산하고 면접으로 이제 걸러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면접에 되게 자신감이 넘치네요. 근데 여기서 하나의 자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수능 최저인데요. 중앙대 경우 자, 국수형 탐 중에 3합 6을 가져와. 한국사는 4등급 이내여야 돼. 이런 조건을 겁니다. 아, 중앙대 빡세게 가네. 고대도 아니면서 어쩌다 3합 6을 걸어내고 있죠. 그래서 어찌됐건 이 상황은 결국 속내가 드러나요. 최저를 걸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일단 영재고 과학고 들어오라고 열어놓은 문이 아니에요. 영재고 과학고 애들은 수능을 못 봐요. 그런 애들이 아니에요. 그 학사 설계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는 일반계 고등학교 우리 충암 중에서 엄마가 관리 빡세게 해갖고 수능 최저 3합 6 정도 받는 관리형 인간, 내신도 좋고 서류도 했어? 들어와. 합격시켜줄게. 그리고 자사고 애들 3합 6이니까 이거 아무나 녹화할 수 없는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전형 되면은 합격시켜주겠다라고 지금 대에 걸고 있습니다. 중앙대 이거 설계하면서 얼마나 머리를 썼을까요? 장난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앙대가 저렇게 던졌으면 이제 중앙대 위에 수평 바로 밑에 있는 학교들도 당연히 영향력을 받게 돼 있어요. 경희대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서영고, 중경, 외시, 서성안이 이렇게 얘기해서 서영고, 서성안이, 중경, 외시라고 하는데 중앙대하고 경희대 정도인데, 경희대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뽑았었죠. 그래서 1단계의 서류평가, 2단계의 성적, 면접 보고 최저학력 기준은 없었습니다. 들어오라는 거죠. 근데 서류형이 신설됐어요. 일단은 서류평가로 100% 뽑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데 일반 전형에는 2합 5를 맞춰오래요. 오, 좋네. 2합 5면 어때요?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학생들? 영어를 절대평가니까 2등급만 맞자. 80점 이상이면 되니까. 그리고 수학이랑 국어를 물론 잘 볼 수도 있지만
그의 난이도가 갑자기 안드로메다로 가서 불수능 돼버리면 아웃될 수 있으니까 탐구해서 안전빵으로다가 하면은 2, 3, 2합 5 완전 쌉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럼 2합 5 맞추면 되겠네요. 서류 잘 맞춰서. 근데 경희대가 가기 쉬운 학교예요? 어려운 학교예요? 어렵죠. 경희대 가는 학교 아들내미 있으면 부럽지 않나요? 경희대만 갔으면 진짜 소원 돋겠다 이런 생각 저는 들 것 같은데. 그런데 의대가 있잖아요. 경희대는 약대도 있고 이런 경우는 좀 얘기가 달라지죠. 3합 4 가져오라고 합니다. 3합 4. 1, 1, 2. 2, 2? 아웃이야 벌써. 1, 1, 2. 빡세네. 역시 의대니까.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자세히 보시면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지금 내신 등급을 숫자로 얘기해 왔잖아요. 9등급 제도였던 걸 5등급 제도 이렇게 됐고 1.16, 1.33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경희대가 레온 르네상스 서류형 전형에서 뽑게 되는 건 서류 내고 2하고 맞춰와 그런데 너의 내신을 나는 숫자로 안 보고 ABC 성취도 평가만 볼 거야. 그러니까 내신이 좀 안 좋아도 괜찮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5등급인데 내신이 좀 안 좋아도 괜찮아.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적표에는 숫자로다가 우리 아들의 내신 등급을 1.16등급이다, 1.33이다 찍기도 하지만 과목별로 A, B, C가 중학교 때처럼 병기 표기가 돼 있는데 그것만 내게 하래요. 그러니까 완전 해자네. 그쵸? 누구 들어오라는 건지 느낌이 오시나요? 충암고 들어오라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전형은. 우리는 내신이 좀 더 특화되고 좀 더 장점이 있는 학교니까. 자, 이런 어떤 추이들인데 역시 저 학교 하나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입시를 치르게 되는 거는 저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4월 달에 각 대학들이 발표를 할 거예요. 그게 기준이겠지만 아마 저런 류의 저런 어떤 분위기 뉘앙스의 발표들이 건대도 할 것이고 국민대도 할 것이고 시립대, 외대 이런 데들이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기 때문에 모든 설명회에 가시면 중앙대, 경희대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1년이 지난 바로 내년 이맘때쯤에 우리 아들은 내신이 뭐다? 1.33으로만 마무리가 되어준다면 너무나 아름다운 시작과 마무리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아들들아, 요거를 쫙 만들어 줍시다. 여러분들은 이걸 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다 하셔야 돼요. 불법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양아치 짓 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 갈아 넣어서 해야만 합니다. 특히 남학생들은 수행평가를 잘 못 챙기는데 이게 변별이 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단도리를 제대로 잘 해주셔야 돼요. 근데 대체로 요즘은 이제 자녀가 하나이거나 아니면 또 지금 이 자녀가 첫째이거나 이럴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 공부했던 그 내용을 그 정도 하면 되지 않나? 혹은 중학교 때보다는 열심히 하는데 왜 저래 엄마는 맨날 나한테 막 이러는데 공부량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얘가. 그러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아. 본 게 없어가지고. 뭔지 아시죠? 근데 그것도 걔 잘못은 아니잖아요? 자기도 본 게 없는데 왜 나한테 난리야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 딸이 명지고를 나왔는데 걔가 큰애가 근데 둘째는 뭐 저기 다른 데를 나왔고 근데 첫째가 확실히 좀 어리버리한 게 좀 있어요. 항상 처음 시험 볼 때가 좀 기억이 나는데 처음에 고등학교 가가지고 자기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사귀라고 했어요. 너보다 공부 잘하는 애를 사귀어야 돼, 사연아. 왜? 너가 본 게 없잖아. 그래서 제가 그때 별짓을 다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일단 첫 번째,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간 지가 얼마 안 된 제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제자 중에 명지고를 졸업한 애를 과외 선생으로 꽂아줬어요. 그래야 과목별, 선생님별 특징도 잘 알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 맞춰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양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을 사귀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거를 똑같이 따라해. 주말이면 어디 가는지 알아봐. 수학학원 어디 가는지 알아봐. 국어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봐. 스카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봐. 어떻게 알아봐? 친해줘야지 새끼야. 그래갖고 이제 알았더니 얘가 충격받았던 어떤 일화를 저한테 얘기해 주는데 국어학원을 같이 다녔어요. 그 전교권 아이들하고. 실제로 그녀들은 한의대도 가고 서강대도 갔습니다. 지금도 저희 집에도 같이 놀러오고 같이 뭐 생파도 하고 소개팅 하는데 막 비밀리에 쫓아다니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들끼리. 근데 걔네들이 이제 같이 국어학원 안국동에 있는 어떤 국어학원을 갔다가 엘베 타고 딱 내려오는 거예요. 10시 끝나갖고. 내려오는데 아유 힘들어 배고파 집 가서 뭐 먹냐 막 이러고 있는데 두 명의 이 전교권 친구가 집 가고 싶다
아, 지금 스카 가서 언제 오냐? 갑자기, 엥? 스카를 간다고? 10시인데? 당연하죠. 시험 기간이고. 그녀들도 첫째였는데 참 왜 그렇게 다른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학원이 끝난 10시에 집에 가는 것이 아니구나. 그때 너무 충격받았대요. 그럼 지금 가면 몇 시에 오는 건데? 뭐 1시 정도에 엄마가 데리러 오겠지. 이렇게 돼서 시험 기간은 그렇게 한 2, 3주 정도 이상은 무조건 빡세게 하는 거고, 잠을 쫓기 위해서 별의 별짓도 다 하는 거고, 무조건 졸리면 뒤에 가서 서서 시작하는 거고, 이런 것들의 기준을 좀 이렇게 맞춰 가더라고요. 12월생이고 첫째니까 힘들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얼추 쫓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학생들한테 이런 기준들을 만들어주려면 엄마 아빠 잔소리 갖고 안 돼요, 사실은. 진짜 뭔가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근데 또 잔소리를 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얘기를 하는 게 영향력이 다 가긴 가거든요, 걔네들한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고, 모의고사는 아까 말씀드렸죠, 부모님의 역량이라고.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에 고1 모고니까 국어가 98%, 수학이 98%, 영어는 고1 영어니까 100점 맞자! 쪽팔리게 92점으로 1등급 받고 이런 거 말고 100점 가자! 고1 거니까. 이렇다면 어머님 누구시니? 진짜로 10월 먹어 진짜 대박이다. 너 진짜 멋있다? 이런 느낌이 확실히 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우리가 좀 잡으시면 좋겠죠. 자, 충암고의 최상위권 대학을 위한 시나리오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무조건 최상위권이라면 북샐러드 당연히 적극적 참여하셔야 되고요. 영교시 앞에 가는 거 어울리버드 하세요. 어울리버드 하세요. 최상위권이면. 근데 애가 잠이 너무 많다. 그래갖고 막 진짜 얘는 막 장난 아니다. 죽어도 하기 싫을 텐데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더라. 그리고 어울리버드 3년 개근하면 오답노트 3년 개근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생기부에 또 들어갑니다. 이런 내용들이. 또 아침에 영교시 가서 뭐 멍 때리고 명상하자는 게 아니라 공부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오답노트 같은 거 작성하고, 그리고 심리학, 통계학. 심리학과 통계학은 같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융합적인 사고를 통해서 생기부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기초 첫 번째입니다. 또 수리수리 마수리 웬만하면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고, 이거 외에도 이제 많은 동아리들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동아리니까 찝어드린 거고요. 전공 역량을 증명하고 수학과 과학을 융합적으로 만들어서 탐구보고서가 나오는 결과물이 있는 동아리입니다. 자, 거점학교 수업을 들어야죠. 충암고는 지금 과중이 아니고 거점학교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일여고 가야죠. 수학 거점학교 수업 들어야 되고, 인창고 가서 과학 거점학교 수업 들어야죠. 그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는 분위기가 돼야 돼요. 근데 이거를 되게 많이 하냐면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숭실고를 말씀드릴게요. 숭실고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거점학교 수업 간다면 뭐야? 그걸 왜 가냐? 학교에서나 잘해라. 보통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아예 반에서 2명을 지정을 해서 무조건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충암이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정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 최상위권이면, 아니 최상위권도 아닌데 뭘 또 가요 그거를. 최상위권도 아니면 내신 학교 내에서 그걸 하면 되지. 근데 최상위권이면은 수과학에 관련된 거점학교 수업을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숭실 같은 경우 지금 올해부터 또 과학 거점 뭐 이렇게 약간 거점 수업들이 열려 있거든요. 2, 3학년 애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마치 방과후 수업처럼 특정 요일에 가서 어느 학기 정도를 이수를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실험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탐구 보고서 결과물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상위권들은 거점학교를 이용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인데 지역사회 공동체위원회. 이거는 이제 우리 충암고가 굉장히 의미 있게 실천하고 있는 내용이고, 예산도 빵빵하고 선배들은 이런 내용들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노후 건물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제출하고 같이 공유하는 지역사회와 함께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최상위권들의 키워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막 스카 가서 늦게 와야 된다 그랬고 갑자기 바꿔갖고 막 어울리버드 하라 그러니까 막 숨 막히죠. 근데 수면 시간이 기본적으로 그래도 6시간은 돼야죠. 그래야 학기 중에 이렇게 좀 순환을 할 수 있고, 스카에 가서 공부를 하라는 것은 시험 기간이 됐을 때 임팩트하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렇다고 10시에 집에 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우리 충암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강조할 시나리오의 조합입니다. 또 입학사정관들이 보게 되는 건데 우리 서울대 같은 경우는 독서 기반의 학업적 깊이와 사회적 기여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독서 기반은 서울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옛날부터. 그리고 사회적 기여도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재상인데 이거를 우리 충암고 프로그램으로 한번 환산해서 보면 북샐러드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점학교 수업을 듣죠. 그리고 지역사회 공동체 기반 활동 이걸 해가지고 서울대를 넣으려면 이걸 해야죠. 이걸 안 하면 안 되죠. 서울대 쓸 거면. 연대는 창의적 사고력과 학문 간의 융합 역량이라고 하는 거를 키워드로 삼고 있는 인재상입니다. 그럼 충암고에서는 수리수리 마수리를 거쳐서 융복합 활동을 통해서 가는 거죠. 연대 합격을 한 선배 중에 이걸 안 한 애는 없어요. 자, 고대입니다. 성실성과 공동체에 기여하는 이타적인 리더십. 어울리버드 해야겠네. 고대 갈 거면. 그리고 지역사회 공동체 동아리 활동을 디폴트 값으로 넣어서 고대를 지원을 하면 되죠. 최상위권의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를 안정 지원하고 위로 던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충암고 실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근데 너무 좋지 않아요? 연결이고 나발이고 할 게 없는 학교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설명회를 할 때도 할 말이 없는 학교가 있는데 우리 학교가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실제 사례들이 존재를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얘기를 좀 드렸고요. 저는 이제 잠시 뒤에 마지막 마무리 타임에 요거를 좀 하게 될 거고 지금은 충암고 내신을 담당하고 계시는 박진창 강사님 나오셔서 영어 내신에 대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충암고 전담 강사 위조학원의 박진찬 강사입니다. 너무나 어색하면서도 반가운데요. 저는 일단 방금 말씀을 이어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지금 어머님들과 아버님께서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엄청 유익한 정보입니다. 사실 어디서 찾기 어려운 정말 귀한 정보인데 이 진학을 위해서 이러한 양질의 정보를 사실은 예전에는 제가 여기 입사하기 전에는 저도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과 상담도 하고 하기 위해서. 하지만 지금 이 정보들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막 마스터하거나 그러지 않고 학교 내신과 시험 유형에 대해서만 정말 집중할 수 있게끔 저는 지금 아이들을 지도하는 그런 환경에 있는 상태여서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감사하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학교 내신에 대해서만 좀 영어 내신은 사실 이게 여기에서 이제 결과론적인 결말부터 말씀드리면 정보의 처음과 끝입니다. 모든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사실 충암고의 내신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전에 이제 수능의 특징을 보면 항상 뉴스에 나옵니다. 수능의 킬러 문항은 없애겠다. 평가위원장 오승걸. 이런 어떤 평가위원장들의 입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학교의 시험의 어떤 방향성을 보려면 교장 선생님의 이윤창 교장 선생님이 24년도에 발언하신 게 있으세요. 대외적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시험이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학생들이 우리 중암고에서도 정시로도 지원을 하네? 그래서 좀 결과가 나오네? 이러한 어떤 자신감을 좀 갖고 학생들의 양질의 학생들이 이렇게 유입되다 보니 좀 자신감을 갖고 정시 쪽으로도 그러니까 수능을 좀 아이들한테 좀 공부를 시키겠다. 한 가지 사례를 들면 이 전까지는 제가 지금 충암고를 7년째 맡고 있는데 학생들이 1학년 때 아까 100점이라는 모의고사 점수 100점 고1 때 상상만 해도 기분 좋죠. 아까 말씀하시되 저 뒤에서 봤는데 뒤에서도 어머님들 입에 이렇게 걸리는 게 뒤에서도 보이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1학년 아이들이 그때가 고점을 찍고 점점 모의고사 점수가 떨어지는 걸 너무나 저는 안타깝게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1 때 고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찍고 결국은 믿어지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전교의 1등급이 몇 명 안 되는 사태까지도 이렇게 현실적으로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학교가 조금 더 발전하고, 수능 점수 쪽으로서 약간 무게추를 좀 기울이는 게 패러다임이 조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시험 범위가 모의고사 1개에다가 뭐 단어장 조금과 그다음에 교과서 2개. 그러면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의 공부의 학습량 차이가 크게 엄청 충격적일 정도로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상징적으로 좀 와닿는 게 중학교 때는 교과서 2개 정도의 범위였죠. 중3 때. 더 이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일반적인 어떤 시험 범위의 양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충암고에 오면서 모의고사 5개년, 지문수로 하면 100지문입니다. 자, 교과서 1개, 중학교 개념으로 봤을 때 어머님들과 학생들이 이해하기 좋게 하려면 교과서 1개 관한 지문 한 5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학교 때 아이들이 시험 준비를 할 때 2개 과 정도를 공부했거든요. 2개 과. 1과 2과, 뭐 3과 4과. 이랬으면 10개 지문입니다. 지문 개수로 따지면.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을 보려고 하니 100지문입니다. 그렇다면 난이도는 어떨까? 당연히 중학교 난이도와 고등학교 난이도는 다르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공부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준비가 되지 않는 아이들은 정말 이거 뭐 공포감을 조성하려는 건 아닌데 쉽지가 않습니다. 아예 준비가 좀 안 돼 있던 학생들은. 자, 그러면 어떤 학생들은 준비가 돼 있는 학생들도 있고 안 돼 있는 학생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런 우리가 이 학생들을 또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방향성, 그다음에 학교 내신의 구성, 이런 것들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양이 많고 이게 전반적인 큰 충암고의 유형이다. 교과서 비중 40%고 모의고사는 60%고 그다음에 객관식이 90%. 그다음에 서답형이 예전에는 15, 20%였는데 비중이 좀 줄었다. 지금 현재 추세입니다. 영어 내신 구성을 보면 객관식 유형은 요런 거. 뭐 어머님과 그다음에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걸 자세히 들여다 보신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주실 건 없습니다. 뭐 방법적인 건 요렇다라는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규격화돼 있다, 틀이 있다. 그 정도만 인식하시면 됩니다. 서술형도 출제 패턴이 있다, 존재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점은 출제자가 어떠한 출제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식으로 출제를 하는지, 이게 사실은 시험 출제의 본질입니다. 자, 작년에 어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킬러 문항입니다. 작년에 아이들을 괴롭혔었던 문제입니다. 자, 공통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1번,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의 개수는. 2번, 어법상 옳은 것의 개수는. 내용 중 추론할 수 있는 것의 개수는. 이게 일단은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면 제가 뭐 보고 있는 어떤 잡지나 이런 것에서, 아니면 이 문서에서, 이 전체 문서 중에서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의 개수는, 뭐 이런 거 찾으라는 느낌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걸 들들 외운다고 해서 이걸 맞을 수 있느냐? 뭔가 학생들은 지름길을 원하죠. 선생님, 저 이것만 외우면 시험 나와요? 이런 거 원하는데, 이런 걸 외운다고 해서 이게 결과적으로 나온다란, 오히려 노력하고 막 어법 정도 공부하는 게 오히려 상실감만 더 큰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작년의 시험의 유형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팩트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느냐가 문제죠.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 정말 킬러 문항이죠. 신기합니다. 이런 거 맞추기도 힘들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은 무엇이 있느냐? 출제자를 알아야 됩니다. 출제자가 어떠한 출제자. 그러면 이번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게, 우리 친구들이 1학년으로 충암고에 들어가서 시험 볼 때 또 이렇게 나올 것인가? 아마 다른 경쟁 학원에서는 이런 거에 맞춰서 또 시험, 충암고에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준비를 할 겁니다.
과연 그렇게 나올까? 이 출제자가 누군데? 출제자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근데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그런 정보에 귀를 쫑긋하고 있고 거기에만 저는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출제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패턴을 잘 모를 수 있지만 그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 있으면 어떠한 추세를 읽어내죠. 패턴. 아, 이 출제자는, 이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이 선생님이 이런 걸 강조하는구나. 이게 매해 거듭하면서 그러한 정보들이 저에게는 관심사가 되고 주요한 관심사가 되고 그걸 패턴을 읽어내죠. 찾아내죠. 자, 그래서 출제자의, 그러니까 학교의 유형은 아까 말했듯이 객관식이 몇 %고 서술형이 몇 %고 이게 충암고의 유형입니다. 일반적인 시험 유형이고, 이제 시험의 난이도라든지 시험이 뭐 빈칸 추론 낸다 아니면 어법을 많이 낸다 라는 건 충암고의 유형이 아닙니다. 충암고의 출제자 선생님의 유형입니다. 그러면 충암고 출제자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시험은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1학년 때 이렇게 나왔던 시험이 저희가 1년 내내 분석을 해서 이렇게 자료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시면 출제가 어떻게 나오고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면 아, 또 이렇게 나오겠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성원이 바뀌기 때문에. 1학년 선생님이 2학년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선생님이 부임하시거나 재밌습니다. 이런 걸 이제 하고 적중하면 저희들은 또 이제 아이들을 가리키는 입장에서 묘한 재미도 쾌감도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생들이 경험하게 되면 나는 오랜 시간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해왔는데 나보다 좀 수업 영어를 못했던 학생과 영어가 뒤집힌 결과를 발견했을 때 아이들이 가장 충격을 받습니다. 어째 나보다 그런 우월감을 갖고 있었는데 점수가 밝혀주는 건 뒤집혔을 때 이게 뭐지라는 생각 가장 충격받습니다. 그러니까 실력대로 나오는 것이 꼭 인과관계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런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제자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니 어법을 자주 내거나 함정 유형, 뭐 실명을 거론하면은 안 되죠. 네. 그리고 지칭 추론. 보통 이시나 데이가 가리키는 것들은 아이들이 문제시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뭐 가정법 정도 돼야 받아 적고 이러지 뭐 대명사 데이가 가리키는 것 이런 거면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시험에선 서술형이라든지 자주 출제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다음 항상 요약문 완성으로서 서술형을 내는 선생님, 그리고 방금 새로 부임한 선생님께서 틀린 것의 개수 정답률 10% 이하입니다. 근데 이거는 잘하는 친구,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임계점을 넘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만큼 공부해도, 그러니까 마치 물이 99도에서는 끓지 않고 100도라는 발화점 됐을 때 끌어오르는 것처럼 어떤 98도까지 열심히 했지만 결국은 틀리는 문제. 그럼 아이들은 실망감을 느끼죠.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얘랑 똑같고. 자, 그러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 오신 것에 대한 어떤 정보 취득 차원에서 아주 유익한 정보인데 아마 요 정보 중학교 때 어땠습니까? 선생님 말씀 열심히 듣고 성실하게 막 받아 적고 형광펜 치고 밑줄 쫙 동그라미 막 하고 막 이렇게 했던 학생들이 성실하게 성적이 잘 오르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도 성실하게 열심히 한다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합니다. 양만 많아졌을 뿐 10배. 열심히 밑줄 치고 합니다. 근데 수업 시간에 잘 해주진 않아요. 다 해주진 않습니다. 알아서 해야 됩니다. 한 10%, 20%만 해줘요. 상징적으로. 교과서 좀 해주고 모의고사 1개 정도만 좀 해주고 나머지는 다 학생들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학생들이 열심히 수업을 들었는데 중간고사에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충격받죠. 뭐지?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한다라는 것의 개념에서 뭔가 배신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걸 몰랐기 때문에 배신을 당한 겁니다. 알고 있었으면 당연히 그게 예측되는 범위인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뭐 학부모님들 학생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나온 거. 그러면 이렇죠. 그러면 수업 시간 열심히 듣지 말란 얘기냐. 이상하게 학원에서 선생님이 말해준 건 나옵니다. 근데 학교에서 말해준 건 안 나옵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구조가 그러냐라고 이해를 드리면 학교에서는 특정 네 분 선생님이 이렇게 반을 들어가시는데 그 특정 한 선생님이 말씀해 준 게 시험에 나오면 형평성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계에서는 안정적으로 해서 오히려 그냥 밋밋하게 수업하고 거기에서 나온 문제들은 나오면 문제되고 저 선생님이 말해줬던 게 나왔다 문제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안 나옵니다. 그리고 학원 선생님들은 그런 걸 분석하고 이런 게 나온다고 하니까 나오게 됩니다. 아이들이 점점 더 학교에서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학원에 의존하는 이런 약간 뭐 좋지 않은 현상까지도 계속 좀 유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좀 인식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실망해가지고 막 배신하고 열심히 했는데 성적 안 나왔다 막 이러면은 안 됩니다.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느냐? 첫째, 학생들이 이 1학년 이제 1학기가 딱 돼서 반에 배치를 받았을 때 담당 영어 선생님이 누구냐? 그거는 제 첫 번째 관심사입니다. 이렇게 3학년에서 왜냐하면 저는 충암고 1, 2, 3을 다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충암고 3학년 선생님의 일부가 여기서 배치되고 2학년 선생님이 배치가 되고 하면 출제 유형을 다 마스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이 나오죠. 출제 조합이 이렇게 나오구나. 그러면 어떠한 문제들 위주로 출제되겠다. 그러면 저는 욕심을 부려서 아이가 실력이 뻥튀기 되는 걸 바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갖고 있는 실력만큼은 나와주고 거기에서 방금처럼 열심히 공부했는데 배신감 느끼고 오히려 역효과 나서 이제 공부 안 해! 이런 느낌 정도는 가지지 않게끔 시행착오를 없애게끔. 그러니까 시행착오라는 게 우리 인간이 뭔가 성장하고 배우려면 시행착오가 있어야 되고 실패를 해야 되죠. 근데 꼭 그게 올림픽 무대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무대에서 시행착오를 겪어서 배우는 거 우리 아이들은 시험 기간은 매번 이게 다 누적되고 시험 입시 결과로서 데이터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결정적인 시행착오는 없게끔 그렇게 지도를 하는데 수업 방식은 이렇게 됩니다. 아이들과 이 모의고사 5개년과 교과서 2개과 이런 것에 대해서 수업을 하면 반드시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이 공부의 본질이라는 게 시냅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유라고 또 우유라는 말을 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입력과 이 자극이라는 출력의 이 연결고리, 이게 시냅시스인데 이런 것을 배워서 아이들이 직접 시험을 테스트를 봤을 때 이 근력을 운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게 아이들의 실력이 쌓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뇌 근력, 그러니까 약간 뭐 10대들 말로 뇌지컬을 키우는 능력에 저는 학습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해서 모든 테스트를 보고 이 모의내신으로서의 마지막 최종 확인을 한 3회 정도를 모의내신 봅니다. 그래서 이 모의내신에 대한 적중도 또 이런 것들은 또 부모님들은 또 학생들은 좋아하죠. 뭐 달달하니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뭐 이렇게 유사하게 나온다 이런 것들이 적어도 보장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험 출제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준비한 마무리 멘트 정도만 좀 드리고 싶은데 이주학원에서 이제 충암고를 담당하면서 수업 준비는 아까 아이들의 어떤 시험의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목 끝까지 차 있습니다. 너무나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정보라든지 보면 막 학생 일로 와봐 이렇게 해야 돼 막 너무나 설득하고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는 이쪽으로 하면 안 돼 알잖아. 이쪽으로 가면은 저 낭떠러지라는 걸 분명히 알고 어떤 시행착오가 있을 걸 뻔히 아는데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이제 올해를 이미
당장이라도 지금 뭐 시험 대비 여기에서도 수업 준비해도 될 상태거든요. 근데 한 가지 사례를 잠깐만 좀 해도 들면 어제 한 학생이 이런 상담을 했습니다. 고3인데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죠. 우리는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데 학생이 조금 성적이 좀 안 나오길래 걱정이 돼서 좀 얘기를 했더니 너는 뭐 지금 어디를 목표로 하고 있니? 이번 겨울방학에 들어온 학생입니다. 그랬더니 저는요 저 가천대 그 간호학과를 가고 싶어요. 근데 딱 들었을 때 너무 매치되는 거예요. 가면은 얘가 너무나 사회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잘 커나가겠다. 그래서 너무나 듣기 좋았어요. 근데 얘 성적을 뭐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성적도 좀 물어보니까 안타깝게 뭔가 희망을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성적이 아니더라고요. 너무나 좀 안타까웠어요. 그런 상황을 볼 때 어른들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근데 걔가 하필 3학년이에요. 우리는 알잖아요. 수학 한 등급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리는 것과 3등급과 2등급을 올리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를 알잖아요. 시간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근데 다 4라면은 이게 과연 3학년. 네, 또 하나의 사례를 듣겠습니다. 최근 얘기가 생생한 아이인데 지금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아이입니다. 근데 그 학생은 선생님, 자, 너 26년 됐는데 2026년에 한 달이 벌써 지났어. 뭐 어떻게 지나고 있는 것 같아? 물어봤더니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에서 많은 어떤 울림이 있는데 힘든 거예요. 여기서는 좀 이제 저희들이 판단이 생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직 2학년 시작인데 3학년이 끝나길 바란다는 거예요. 입시가 끝나길 바란다는 거예요. 듣고 있는 선생님 어른으로서 이게 마음 아픈 말이잖아요. 그 친구 3학년에도 마음이 아프고 그 1학년에도 마음이 아픕니다. 3학년 애가 1학년처럼 했으면 그 자리에 그 상황이 안 돼 있었을 것이며, 그쵸? 3학년 걔가 1학년 그 심정으로 3학년까지 보냈었더라면 가천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친구는 달라졌겠죠. 그렇다고 또 이렇게 막 옥죄다고 했을 때 애가 어떤 결과를, 이건 이제 부모님과 학생들의 어떤 취향과 가치관과 인생관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거는 어떤 개인의 차이인데 아이들이 성적을 올리는 데 있어서 이게 꼭 필요하다. 영어가 필요하다. 그 역할은 분명히 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학생들과 그 시간을, 저는 뭐 수업과 자료 이런 것들, 뭐 어떤 기술적인 측면 이런 것들은 모자람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과 유대관계를 키워나가면서 아이들과 어떤 가치, 성취감을 좀 느끼면서 올 한 해를 적어도 영어로서는 성취감을 좀 느끼는 요 정도를 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자, 저는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